제 7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74회 제가 왜 웃습니까, 여러분? 74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죠? 네. 74회. 그랬구나. 선생님, 제가 74회 한번 풀어봤는데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좌절했는데 절대 좌절할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 74회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킬러문항 한번 찾아봐야죠. 73회는 쉬운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32번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 대중문화 통일정책 이렇게 했는데 대중문화 같은 경우도 쉬운 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끼워 넣었어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12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쉬울 겁니다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출제자들이 요번 시험은 마음 그냥 놓고 한번 내보자 그래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흥왕 후삼국 예종 고려 예종 세조 숙종 조미소 통상조약 용안포 사건 14남북 공동선언 제가 왜 웃냐면요. 이제 그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그때 보시면 야 이거 너무 좀 심한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봤더니 마이너스 22점 정도가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마이너스 22점이면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73회 한능검에 비하면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74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야. 우리가 73회를 겪고 나서 요거를 딱 보니까 허걱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회는 좀 그렇고 한 40회차부터 74회까지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이때도 어려웠던 수준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진 않다. 최상은 아니었어요. 74회 한능검의 난이도는 상 정도가 되었죠.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데 이게 최상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22점인데 최상인데 이거는 제가 점수 배점을 이렇게 놓은 거고 이게 어려웠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사실은 마이너스 22점이라기보다 마이너스 18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요렇게 나온 이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도 상당히 막 풀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과 선택지가 있었을 때 이 지문을 보고 선택지를 봤을 때 요거는 정답인데 하는 것들이 두 번 보면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꼬아서 다 죽어라.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쪽에 속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문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 당연히 1번은 유물 유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서울 암사동 유적 100주년이고 1925년 홍수로 모습이 드러난 이 유적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지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화덕이 있네요. 끝났네. 그치?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 가시대의 대표적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와 갈돌, 갈판 모르면 안 되죠. 신석기.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모책과 환호 같은 것은 이제 방어시설이잖아요. 청동기 이후에 주변에 이제 목책을 세워놓는다거나 주변에 도랑을 파놓는다거나 하는 방어시설. 자, 2번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 이거 계속 나와. 고려시대죠. 자,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때 목축의 시작 3번이 정답. 4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 축제했다. 청동기고요. 자,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검을 제작했다. 거푸집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청동기 철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하지만 세형동검이 나왔으니까 철기로 봐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3번. 자, 2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곳 강화도 참성단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제단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이 나라를 세운 것 어딥니까? 아, 당연히 이건 고조선이죠. 이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 가들이 사출도 부여고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고구려고요. 자, 민며느리 옥저지요. 음락가는 경기에 중시하는 책화 동해겠지요. 왕 아래 상대부 장군 어디예요? 고조선. 그래서 정답은 5번. 보통은 이제 8조법이 있었다. 8조 군법이 있었다. 이런 것도 같이 나오고 쉬운 문제. 자, 3번. 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2번 촉각 정심을 촉각 그러니까 이제 만질 수 있는 전시물이래요. 와,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돼 진짜. 새롭게 제작된 장군총은 어느 나라예요?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되지. 고구려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장수왕의 무덤일 거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 모른다. 하여튼 고구려의 무덤이다라는 거죠. 장군충 돌무지 무덤. 그렇죠? 자, 1번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신라죠. 경당이라고 하면 고구려 장수왕.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소수리망은 태학. 그래서 중앙에다가 그리고 장수왕은 지방에다가 경당.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장인 고려시대겠죠. 22담로에 파견되는 왕족. 그러니까 왕족을 파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무령왕 때죠. 백제. 황룡사 구층목탑의 죽주를 건의하는 승려 자장이죠. 그래서 선덕여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만든 것. 자, 그래서 고구려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4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가 나와요. 첫 페이지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3점짜리가 턱하니 4번에 탁 나왔으면 이제 이때부터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회차는 이런 거에서 공격적으로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려라. 니들 당황스럽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멘탈 잡기가 힘들었던 회차죠.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 가번 백제왕 명농이 누군지 몰라. 그렇죠? 명농이 제가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명농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농이 가야와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산성 전투예요. 신라의 군주인 각각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다. 그래서 신라의 장군이 맞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가 쳐들어왔고 신라가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백제 공격, 그렇죠? 고관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도라는 신라의 장수가, 그렇죠? 백제왕을 죽였다라는 거죠. 자, 명농이 누굽니까? 관산성 나왔고, 그러니까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성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는 모습입니다. 나번 8월에 백제 왕이 장군 윤충이 나왔어요. 윤충. 누가 보내죠? 의자왕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자,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신라 대야성을 공격했습니다. 성주 품석이 처자와 함께, 이 처자는 고타소. 그러니까 이제 김춘추의 딸. 그렇죠?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야성 전투입니다. 의자왕 때. 그러니까 지금 관산성 전투와 대야성 전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라고 하는 건 성왕이에요. 그 성왕이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죠.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관산성 전투라는 것은 자, 백제와 신라가 진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격을 했는데 신라가 배신을 해서 다시 영토가 축소된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렇죠? 그런데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거는 언제예요? 성왕이 진격하기 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격하기 전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틀렸어요. 와, 전 지금 연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진흥왕이 대가야를 공격해서 복속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와,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즐기고 있을 때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맞겠죠. 그렇죠? 2번이 정답. 3번
계백이 이끈 결사대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마지막 전투니까 한참 뒤에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서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 뒤에 나와야죠. 그렇죠? 자, 김춘추가 고타소 딸내미가 여기에서 죽었으니까 이때부터 열받은 거잖아. 그래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의 상황이에요. 자,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해서 신주를 설치하였다. 이게 아주 힘든 거죠. 그렇죠? 아니,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신주, 그러니까 신주를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면 못 풀어요. 여기에다 중점을 두면 절대 못 풀어. 한강 하류를 차지하여 신주를 설치하였다. 와. 자, 그런데 관산성 전투 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강 하류를 차지했으니까 자, 이때는 이 상황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이전 상황.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5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여러분은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래서 설명을 봐야 돼. 능산리 고분 중에 고분군. 자, 그러면 백제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 능산리 고분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송산리는 공주고, 자, 능산리는 부여예요. 그렇죠? 사비성. 자, 그래서 이것을 외워라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능산리가 나오면 부여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외울래? 그래서 송산리 옹, 공주 옹. 그렇죠? 이 자음 빼보면. 그렇죠? 그러면 옹이니까 이렇게 외워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능산리 고분은 부여예요. 자, 부여의 무덤. 그러면 이게 백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능산리 고분군. 동화총 진강형실 전시실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사신도, 연꽃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송산리 6호분과 함께 이렇게 그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이 능산리 고분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능산리 고분군이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백제. 요건 쉽게 나오겠죠. 자, 1번 일길찬, 사찬. 자, 요거 이런 관등은 신라에 있죠.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여근지, 고구려 아닙니까? 그렇죠? 고구려. 자, 특산물로 단과반 있죠? 동해. 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봉금 8조 고조선. 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백제네요. 이거 뭐 진짜 쉽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짜로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파악하신 분만.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도요. 단순하게 외우신 분들은 함정에 걸립니다. 자, 밑줄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라고 해놨어요. 왜 3점을 줬을까라는 거예요. 자, 요거 딱 보면 나 공부 많이 했어 라고 하니까 뭐가 탁 나와요? 이거 가문사지 삼층석 답. 그럼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든 거예요? 신문왕이 만든 거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문무왕. 그러니까 요것이 나오면, 가문사가 나오면 요것만 딱 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안 읽어. 왜 안 읽는 거야? 이거 신문왕이네. 그리고 찾아요. 그럼 안 되지. 자, 가문사지. 나홀로 역사 답사. 가문사는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 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통일을 달성한 사람이 누구야? 신문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문무왕에 대한 얘기예요. 문무왕. 그래서 이 뒤에서 보면 조금만 읽어보면 그의 아들 신문왕이 완공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무왕에 대한 문제인데 신문왕으로 푸신 분들이 계신다 말이야. 그래서 틀려요. 자,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했다. 신라 지증왕 때고 건환이라는 연호 법흥왕 때고 관료정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와,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틀린다고. 이게 신문왕이고요. 거칠부에게 명예해서 국사를 편찬하였다. 그래서 전성기 때 진흥왕 때고 지방관을 감찰하고 외사정을 파견했다. 요거죠. 문무왕.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문제.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지도는 가가 주변 국가들과 교역하는 데 이용한 교통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신라도 그럼 여기 어딥니까?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발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는 교통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가죽. 그렇죠? 담비 가죽.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됐어요.
자, 그래서 발해를 찾을 수가 있느냐. 자, 1번 왜 칠지도를 만들어 보낸 것은 백제죠. 백제 근초광이 왜 왕에게 하사한 거고, 구사당 십정 통일신라잖아요. 통일신라. 그렇죠. 자,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 뜬금없이 광평성 나오니까 어디지? 후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태봉. 그래서 태봉의 관제입니다. 자, 제사장인 청군과 소도. 야, 이게 지금 왜 나와? 그래서 3안 서적관리 주요 문서를 문서 작성을 위해서 문적원을 두었다. 이것이 발해.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됐습니다. 우리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가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러니까 종파니까 종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종교 분파? 와, 뭐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종교 분파를 물어본다. 그리고 한 8번 정도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면 우리가 배운 거 당연히 불교고, 그 다음에 도교고, 그리고 뭐 유교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나간 게 뭐가 있죠? 불교. 불교는 교종과 선종. 그렇구나. 분파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종파에 대한 설명. 불교겠거니 그러고 들어가면 맞습니다. 불상이 있으니까. 이것은 가의 구산문 중에 가지산문의 대표 사찰. 그래서 자,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오교 구산. 그렇죠? 그래서 교종 그리고 구산은 선종. 요것만 알면 앞부분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구산문이니까 구산문. 그러니까 선종불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몰라서 얘들아 니들 틀리지만 하나 더 줄게. 그래서 승탑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승탑은 선종과 관련돼 있는 거죠. 자, 1번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는 별을 보고 하는 도교잖아요.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감조했다. 이것이 불교 중에서도 선종불교죠. 2번이 정답. 자,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경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유교. 신선사상을 기반으로 불로장생 도교. 그렇죠.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인간평등. 야, 이거 지금 왜 나와? 동학.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가 여기에서 뭐 낼 게 없나? 유교를 더 낼까? 에라 이거 하나 넣자. 그걸 낸 것 같아요. 그냥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땡땡땡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약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1.2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러면 쉽다 어렵다. 일단 쉽다. 이게 나온다는데 쉬울 것이다. 신라 사람이래요. 동아시아들 무대로 활약한 땡땡땡의 생애를 다룬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자, 당나라로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와, 이거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아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가 모르겠어요. 근데 3 청해진. 와, 왕위 장탈전에 휘말려서 암살당했다. 그래서 장보고의 난. 장보고죠. 그렇죠? 자, 1번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친 사람은 설총입니다. 신문왕에게 바쳤어요. 그렇죠? 산둥만도의 적산 법화원 장보고잖아요. 그렇죠? 2번이 정답. 외교문서 정방인문표. 자, 이것은 강수가 그렇죠? 당시에 당나라에다가 김인문을 석방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외교문서예요. 격황소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지? 토황소경문이에요. 토황소경문. 그래서 최치원. 구법 순례기인 왕호천축국전. 이거 해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야, 이건 진짜 쉬운데.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어렵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선택지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장보고는 그냥 맞히죠. 청해진. 야, 이거 못 맞추면 공부 안 한 거지. 자, 장보고는 나왔잖아요. 장보고 나왔는데 법화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헷갈리지 말라고. 이 현혹되지 말라고요. 선택지는 물론 굉장히 어려웠어요. 1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지를 냈다. 다른 회차 같으면 이 선택지는 3점이에요. 3점. 3점 수준의 선택지를 내놓고 1점을 준 거잖아요. 다만 요거 파악하면 선택지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1점 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회차는 어렵게 출제했지만 쉽게 풀 수 있는 회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최상이라고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상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1급 합격하신 분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자, 다음 가상 이후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며칠 전에 신라왕 김부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우리 고려에 항복했다. 우리 고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려 사람이에요. 전에 들었네. 우리 왕께서. 그럼 이 왕은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겠죠.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고 하고 시급을 하사했다. 그래서 사심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고려 태조 때 신라 경순왕이 투항을 했고 경순왕을 사심관으로 임명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935년인데 자, 요거를 연도로 접근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스토리로 접근해야죠. 자, 1번.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뭐 고구려 부흥운동이니까 뭐 여기에 거론될 여지가 없고요.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러니까 팔공산 대구 공산전투에서 전사해야 하고 왕건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이 927년이죠. 그렇죠? 이전 상황. 이후를 푸는 거죠. 자, 원종과 애노의 난. 야, 이거 지금 신라 진성경왕 때 9세기 때니까 이거는 훨씬 이전 상황. 자, 왕건이 일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게 정답이죠. 왜? 후삼국의 통일 직전에, 그러니까 통일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1, 2천 전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꼭 이건가? 5번인가? 고창전투가 뭐지? 아, 참. 자, 여러분, 견훤이 고창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창전투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도 이걸 한번 다뤄드렸어요. 그렇죠? 공산전투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창전투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2천 전투로 끝이 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051이라고 외우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 그래서 마지막 4번이 정답이다. 이후에 있었던 거 4번밖에 없죠. 자, 11번. 밑줄군 이 왕이 추진한 정책. 호족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한 이 왕. 방금 뭐 태조 왕권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왕권 강화 뭐 광정 아닐까? 그렇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노비양건법. 후주와 사신 왕래로 대외환경. 그래서 후주에서 온 누가? 쌍기. 그렇죠? 쌍기를 등용해서 과거 시험을 시행을 합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도 만들었고요. 당연히 광종이겠죠. 패전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 와, 이거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었던 선택지예요. 정치도감.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야, 이런 걸 내냐라고 이제 뭐라고 했었는데, 자, 정치도감 충무광 때입니다. 자, 두 번째 광덕, 준풍. 요것이 광종. 그렇죠? 2번 정답. 예의 상정소에서 상정고금 예문을 편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 뒤에는 한번 봤어요. 직지심체 요절 이전에 상정고금 예문을 편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인종 때 예법서였어요. 자,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건 성종이고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 전식과를 경종 때 하게 되니까 2번이 광종 때 정답. 자, 12번 문제입니다. 사이에 있는 이를 찾아라. 1번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해서 낙타 50마리를 보냈대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굽니까? 태조 왕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부교에다가 가둬서 죽였다. 만부교 사건이에요. 그죠? 만부교. 그래서 고려 태조 때 있었던 만부교 사건. 자, 왕이 나주로 들어왔는데 밤에 척후병이 잘못 보고 가기를 거란 군사들이 이르렀다. 거란이 쳐들어왔나 봐요. 근데 지금 때는 고려잖아요. 그렇죠? 왕이 크게 놀라서 밖으로 나오자 지체문이 아래어 이르기를 주상께서 밤중에 행차하시면 백성들이 놀라서 혼란하게 되니까 바라볼 건데 행군으로 돌아가라. 제가 알아보고 그때 움직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란 쳐들었습니다. 막 그러니까 어떡하냐 막 이런 상황에서 장군이 왕을 다독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종 때 고려 현종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 자,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거란이요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거의 뭐 속칭 오두방정 떨고 있잖아요. 오, 이건 뭐냐면 왕 근처에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대에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 때 자, 왕궁을 빼앗겼을 때가 2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왕궁 근처에 안 왔고요. 그렇죠? 3차도
그 왕궁 근처 안 왔어요. 그 밖에서 다 막았지. 근데 왕궁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왕 현종은 거란이 근처에 왔다. 거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거죠. 어려웠던 문제. 자, 1번. 묘청이 친제 건원을 주장하였다. 이건 인종 때잖아요. 그죠? 강감찬이 흥화진정투라고 하면 강감찬 하면 귀주대첩만 아시는데 흥화진전투. 그래서 그 귀주대첩 있기 바로 직전. 그래서 3차 침입.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육주 서희 외교단판 거란의 1차 침입.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최우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그럼 몽골이 쳐들어와야 돼요. 한참 뒤에. 자, 윤관이 별무반. 이것도 여진이 쳐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1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모둠은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을 소재로 열쇠고리를 만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는 어디예요? 고려. 그렇죠?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아니 상감청자까지 내주고 말이야. 이 3점짜리인데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와 이건 공짜예요. 이거 진짜 이번 회차 좀 이상해. 왜? 이거 몇 점 줘야 돼요? 1점 내지 2점 줘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누가 출제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자, 야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3점짜리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쉽게 나왔어요. 자, 1번은 뭐예요? 이게 기마 인물형 토기 신라 겁니다. 다 바로 나오죠. 자, 2번은 뭐예요? 고려청자예요. 투각 칠보문 향로. 자, 이건 많이 본 정병이잖아요. 그렇죠?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 정병이에요. 요것은 뭡니까? 나전칠기. 그렇죠? 그래서 나전 국화 넝쿨무늬압 굉장히 유명해요. 요거 유명하죠. 요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5번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죠. 월정사 8강. 그러니까 지금 뭐 공짜로 줬지. 보면 이거는 중학생만 돼도 알겠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냥 이런 문제를 냈어 라고 뭐라 할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 그렇죠? 자, 14번 문제요. 가에서 다들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보통 뭐 2점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출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요번에 좀 너무 잔인하게 내니까 이런 거 그냥 쉬운 거 3점짜리 몇 개 주자 했던 것 같아요. 자, 1번. 가번. 김보당이 정중부 이의방을 토벌하고 의정을 다시 세우자라고 해서 김보당의 난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중부 이의방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정중부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신정권이 바로 터지고 직후라고 보셔야 돼요. 무신정권 초기 상황. 자, 최충원이 나왔어요. 읽을 필요도 없죠. 뭐예요? 최씨 무신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봉사10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낡은 제도 없애고 이렇게 개혁하세요. 그래서 봉사10조를 올리고 자기도 안 지키는. 그렇죠?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신 그리고 최씨 무신 순서 나왔네. 그렇죠? 자, 왕과 세자가 몽골에서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서 숭화왕온을 왕으로 세웠다. 진도. 그래서 진도 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무신이잖아. 이거 삼별초의 항쟁은 무신이 집권한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오고 몽골과 항전 마지막에 삼별초니까 3번이 진짜 쉽죠? 그래서 1, 2, 3 가나다가 정답이에요. 이거 진짜 와 공짜야. 그렇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자, 이것을 틀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몰라. 자, 칠제를 설치하였다. 이건 뭐예요? 국학칠제잖아요. 그렇죠? 국학칠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상선은 대빙제, 무시 뭐 이렇게 있는데 무학은 강해제. 왕이 결정하시기를 무학이 점차 번성해서 장차 문학하는 사람들이 각을 세워 불화하게 되면 편치 못할 게 될 것이다. 무학으로 무사를 선발하는 일과 무학제의 호칭은 모두 역파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 고려시대는 무신을 뽑습니까? 안 뽑죠. 무과가 없어요. 대신 야, 이건 진짜 어려운 사료를 출제한 건데 이런 무신을 뽑는
과거 시험 비슷한 거는 잠깐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문과 없었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선인가? 자, 고려 예종 때입니다. 고려 예종 때. 자, 1번 서리 통청운동 조선 후기지요. 사찰 정목에 따라서 사창제. 사찰 정목 모르겠어요. 근데 사창제는 알아. 그렇죠? 그래서 고종 때 응선대원군. 자,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 조선 후기. 자,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는 해민국. 그래서 약국. 자, 약국을 고려 예종 때 만듭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 그래서 향약 집성방은 조선 세종.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요것은 만약에 와 선생님 이거 절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보세요. 선택지. 그러면 다 조선이잖아. 조선 하나만 고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1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물에 대한 설명. 요것은 이제 편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던 문제죠. 이것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았다. 보조국사. 가의 행적을 담고 있는 송광사 보조국사입니다. 자, 비문에는 그가 정예결사를 조직해서 건수 정예결사문을 지었다. 그래서 정예결사. 자, 또한 당시 국왕이 그의 뜻을 흠모해서 그가 머물렀던 송광산 길상사를 조계사 수선사로 이렇게 이름 바꿔주면서 글씨까지 보냈다. 그래서 수선사결사 누구예요? 진울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자, 1번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는 요새. 자, 도노점수. 그래서 정예쌍수 도노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진울의 정답 2번이에요. 자, 승려들의 정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 각훈이죠. 자,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해심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질만 할 때쯤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종종 출제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외워두세요. 해심. 해심에 대해서 자료에다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누구냐라고 나오고 동그라미 4번에 선문 염송집을 이렇게 편찬하였다. 그러면 이거 3점짜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고 성상융회를 제창해서 교종 내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라는 거. 의천이겠죠. 그렇죠? 성상융회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교종 안에서 대립을 해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고려시대 때 교단 통합운동인데 그러면 의천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의천은 교종부터 통합하고 선종을 통합하자라고 했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7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권문세족이요.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대농장을 경영한 이 시기에 대해서 말해볼까? 안 봐도 되겠죠. 이게 힌트가 지금 2개 나왔잖아. 권문세족 나왔죠. 도평의사사 장악을 했대요. 대농장 3개네요. 언제요? 원간섭기. 그렇죠? 공료로 끌려갔고요. 변발 호복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힌트를 준 거죠. 원간섭기. 자, 1번 농상지별을 소개하는 관리. 그래서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농상지별을 가지고 옵니다. 자,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 보세요. 아무튼 고려 후기라는 건 알잖아. 그렇죠? 2번 흑창 태조 왕건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창으로 이름 바꾼 성종 때까지 이때 존재했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4섬서에서 저화. 와, 이 저화는 출제를 안 했던 거예요. 아주 예전에 했었고 우리 시험에서는 저화라는 것을 피했단 말이에요. 출제를. 공무원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공양왕 때예요. 자, 선해청에서 공가를 받는 상인. 그래서 선해청은 대동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광해군 이후로 보셔야 돼요. 상평통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보부상. 그러니까 숙종, 조선 후기 숙종 이후의 상황. 그래서 정답은 1번. 지금 이번 회차에서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 제가 자꾸 그러는데
공무원 시험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선택지를 조금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회차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공무원 시험이 이제 우리 한능검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 이렇게 이제 너무 쉽게 내면 한능검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한능검의 취지가 뭡니까? 그렇죠? 한능검의 취지는 보편적인 한국사 의식을 갖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해?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 17번의 정답은 1번. 자, 18번으로 갑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는 거죠. 자, 고려의 중앙관제예요. 자, 고려. 그래서 당의 영향으로 이성육부. 자, 이성육부. 자, 기억번. 좌, 우사정이 육부를 난 이성육부에 좌사정, 우사정이 있어요? 이건 발해 편제잖아요. 발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자, 니은번 뭐예요? 중추원.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왕명을 출납을 담당했던 승선. 그렇죠? 그리고 군사기밀을 담당했던 추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답 니은번 맞고요. 자, 디귿번. 오프미아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게 3사라고요? 고려의 3사는 회계기관이고요. 조선의 3사는 뭐예요? 이 대강권을 갖고 있는 조선의 3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틀렸고. 리을번. 도병마사 제출을 중심으로 국방 군사문제를 논의했다. 그렇죠. 그래서 제추회의 기구죠. 제신과 추밀 이 모여서 그렇죠. 이품 이상의 고관들이 모여서 국방 문제를 회의했던 게 도병마사예요. 이 도병마사는 임시기구죠. 그렇죠. 임시기구. 자, 이거 상설기관이잖아요. 이거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원간섭기가 들어오면서 도평의사사로 가고 자, 도평의사사로 갔을 때 상설기구가 되면서 최고 국정 최고 권력기관이 되잖아요. 원간섭기 이후. 그래서 도병마사는 임시기구였어요. 아무튼 정답은 니은과 리을번. 정답 4번에 있네요. 그죠? 자,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19번. 가해에 해당하는 무사 유산을 찾아봐라.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것은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왜? 잘 읽어보면 돼요. 조선 왕실의 신위. 제자리로 155년 만에 재현되었다. 가해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창덕궁 옛 선원전에 임시 봉안되었던 조선 왕과 왕비, 대한제국 황제와 황후, 신위 49일을 그렇죠? 가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요거지 요거. 왕과 왕비의 신주, 신위, 위패를 모신 곳 어디예요? 종묘지요. 그렇죠? 환안제가 155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이번 의례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시민행렬단도 함께 했다. 그래서 화려하게 잘 됐다라는 거예요. 종묘를 푸는 겁니다. 종묘 어디 있어요? 1번에 있네요. 1번이 정답. 자, 2번은요. 와, 이거 딱 보니까 공원 같죠? 그런데 공원 아니에요. 경복궁 안에 있는 향원정이고요. 자, 3번은 생소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고종이 즐겨서 마셨던 차. 일종의 다방이에요. 덕수궁의 다방. 정강헌. 그리고 창덕궁 주암루죠. 이것이 이제 정조 때 규장각. 그렇죠? 그래서 1층, 2층, 그래서 1층 도서관, 2층 열람실 이렇게 해서 사용했던. 자, 5번은 환구단. 그렇죠? 황궁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 있는 건 종묘 1번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고요. 이게 어려워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궁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선택지로 이렇게 주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각의 모습을 시험 문제 내니까 우리가 허걱했던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20번.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것도 함정이 보통 함정이 아니에요. 볼까요? 이 그림은
무관 오자치를 그린 건데요. 현존하는 무관 조상화 중에 그러니까 무관이 등장을 했으니까 무신이라고 안 하고 무관, 무반 이렇게 했으니까 양반 조선시대에 그렇죠. 현존하는 무관 조상화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입니다. 오자치는 누가 호패법을 아이고 끝났네. 그래서 태종 아닙니까? 라고 해서 틀려버렸죠. 그렇죠. 호패법을 재실시하는 등 지방 세력을 통제, 집안 세력 통제를 강화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함길도에서 이시해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시해의 난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해의 난은 세조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패법 여기에 이제 잘못 꽂히면 태종으로 풀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킬러 문항으로 놔뒀던 거예요. 거의 다 태종으로 풀었을 거예요. 거의 다가. 자, 1번.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세조. 그래서 불교를 진흥시켰던 세조입니다. 조선 경국전이 편찬되었다. 그래서 태조 때 정도전. 그렇죠? 국조 올해 의가 완성돼. 국조 올해의 국가의 5가지 의례. 그래서 성종 때. 부민 고소 금지법. 이것은 세종 때예요. 그래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이제 뭐 향리라든가 향리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또 수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법, 이 고소하는 거 이런 것들 금지하겠다라고 했던 게 세종 때 있었던 부민 고소 금지법이에요.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래서 태종 때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거 태종이니까 5번. 그래서 틀려. 다 틀려. 아, 안타까워 죽겠네. 그렇죠? 자료는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확실하지 않을 때는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 싶으면 멈춰도 되지만. 자, 21번. 밑줄근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 이것은 강화, 교섭, 결렬 이후 일본의 지침으로 시작된 이 전란 당시에 자, 그렇다면 일본의 재침이래요. 이렇게 현감이 작성한 정과 보고서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흥양에 침입한 일본군을 격퇴한 사실과 새로 제작한 전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서명도 있으니 당연히 임진왜란이고요. 그리고 재침이라고 했으니까 1597년에 있었던 정유재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것이 진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요거지만 그냥 크게 보자. 임진왜란이다 라고 해도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언제? 성종 때요. 그래서 성종 때 왕명으로 가서 일본에 갔다 와서 이렇게 편찬해봐 라고 해서 일본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한 거지요. 나세 등이 화포를 사용해서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그래서 진포전투 고려 말 우왕 때고요.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회답 겸 쇠한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자, 이 사람들, 이분들이 했던 일은 일본에 가서요. 전쟁 끝나고 전쟁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귀국시키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조, 광해군, 인조 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조선 정부의 교역 제한에 반발해서 사량진 외변이 일어났다. 중종 때인데 사량진 외변을 몰라서 요건가?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된 것은 적어도 임진왜란 이전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종 때 삼포외란 때 임시기구로 만듭니다. 그렇죠? 명종 때 상설기구화가 되는 거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은 요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임시기구 비변사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때 비변사가 활동을 했으니까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성공.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2번 문제입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일을 묻는 거예요. 근데 뭐 똑같죠. 뭐 가 나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있는 일을 찾아라 라는 거죠. 하나하나 봐야죠. 부왕께서 승하신 기해년
중국 고대의 예가 아닌 경국대전에 따라서 기념복 1년설. 그렇죠. 그래서 대공복 또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절에 관련돼서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1년을 입을 것이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종 때 있었던 예송 논쟁이고 기해 예송. 그렇죠. 그래서 1년이래. 1차 예송 논쟁. 정확하게는 그래서 기념복 하니까 1년 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종 때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고요. 요거. 자, 정상을 시해하려는 자가 있다는 목호룡의 고변으로 뭔지 몰라요. 그죠? 몰라.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말고 뒤로 가봐야죠. 그렇죠? 연인궁과 노론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힌트가 진짜 치사하긴 한데 힌트가 숨어 있긴 해요. 뭐예요? 연인군이잖아요. 연인군이라고 하면 연인군이 누구죠? 영조예요. 자, 영조가 왕이 되기 직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론이 공경에 처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노론이 영조, 지금 연인군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영조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 상황이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종일까? 뭐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종 때 신임사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종에서 경종 사이를 찾아라라는 건데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 야 이건 지금 훨씬 이전이니까 틀렸고 기축옥사로 이발 같은 동인이 나오면 어떻게 지금 남인 서인이 싸우고 있고 지금 노론 소론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동인이 뜬금없이 나와요. 그렇죠? 선조 때예요. 양재역 벽서 사건, 와 이거는 붕당이 시작되기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종 때 을사사화 직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을사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니까 틀렸고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숙종 때 있었던 환국 중에 두 번째 환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환국. 숙종 여기 들어가네. 4번이 정답이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라는 거 영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확실하게 아닌 거 요거 뺄 수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뺄 수 있어요. 요것도 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상황을 모른다고 해도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탕평비가 영조라는 사실을. 그런데 여기에서 연인군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탁 나오는 거예요. 알면 4번으로 찍을 수 있었고 모르면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점짜리인데 공부를 좀 하신 분은 고맙다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킬러 문항이다 하셨을 거예요. 자, 23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그림은 강세왕이 그린 도산서원도입니다. 여기에는 서원의 배치와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왕이 중요할까요? 서원이 중요할까요? 자, 도산서원은 성악 10도를 지어서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고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을 전개한 누구예요? 이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구나.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주세붕이에요. 만약에 백운동 서원을 왕에게 사액받게 건의했다라고 하면 이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는 기축봉사는 송시열이죠. 송시열 혼자 이게 합당합니다. 복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편을 들었던 자, 동호문답을 통해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율곡. 자, 네 번째 예안향약을 시행해서 향촌의 교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집남 김장생입니다. 그렇죠? 이 가래집남도 우리가 잊을만 하면 출제를 해요. 그렇죠? 잊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래집남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24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 자, 이것은 장용영 내영에서 정종과 수원외사 번원함 최재공에게 보낸 정조 맞는 것 같은데 새롭게 마련된 장용영 절목의 문제점을 중앙에 아래로 고치도록 했다. 장용영은 누가? 조직한 친위 부대로 정조네. 그렇죠? 수원화성의 외영 이렇게 두었다.
자, 그러면 정조 추진한 정책, 정조의 정책 1번 나선 정벌 효종 때죠. 자, 2번 호포제를 시행해서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한 것은 고종 때 응선대원군.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 정조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삼정임을란을 시정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철종 때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시켰다. 순조 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우리가 25번 문제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제천 배론성지는 순조 1년에 일어난 무엇입니까? 자, 이때 성지잖아요. 성지. 성지 나오면 우리가 천주교를 딱 기억해야 돼요. 자, 당시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천주교 교인들이 모여 살던 교우총에서 비롯됐고요. 이 안에서는 당시 황사영이 교회 재건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백서를 쓰면서 은신했던 토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언제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나왔으니까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신유박해. 그러니까 신유박해를 가지고 황사영이 적어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신유박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갑신정변. 그렇죠? 그래서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까지 체결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정부의 요청으로 질병한 청군이 진압하였다. 이것은 이모군란 그리고 또 갑신정변이에요.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것은 임술농민봉기죠. 그렇죠? 이필제가 이필제가 누구야? 영해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동학교도 이필제의 난입니다. 그래서 동학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정계 과정에서 이승훈, 정약용 등에 연루돼서 처벌됐다. 당연하죠. 신유박해로 인해서 이 정씨 일가가 완전히 몰락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유박해입니다. 5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요.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게 보면 이필제의 난 이런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진짜 내가 진짜 내 이름 걸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빨리 쉽시다. 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니다.